오인무입니다. 오인무입니다. 무슨 오랜만에. 오인무다? 들리는 오인무. 들리는 오인무입니다. 안 텐션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아니, 아주 좋은 겁니다. 아, 좋은 건가요? 반가워서. 저희가 네. 이렇게 오래 못 본 게 대체 몇 년 만인가 싶을 정도로. 그니까요. 제가 이렇게 긴 시간 여행을 갔다 온 게 또 되게 오랜만이기도 해가지고. 네. 근데 일단 잠깐만. 이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뭐요? 들리는 오인무라는 장명을 아, 고사리 중에 한 분이 해주셨어요. 네. 쏘쏘님. 저희가 그 스티커 사진 드리기로 했잖아요. 네. 아, 스티커 사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또 저희가 내 인생 내 거. 근데 제가 추정하는 네. 쏘쏘님의 네. 그 생물학적 연령으로 봤을 때 스티커 사진 좀 더 가깝게 느끼시는 분이다. 네. 네네. 인생 내 컷. 근데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아, 쏘쏘님이. 갑자기 쏘쏘님의 눈빛이 맑은 눈의 광희 같은 눈빛이 떠오르면서 아, 어떻게 생긴 분인지 아시는군요, 쏘쏘님이. 제가 제 추측이 맞다면 아. 네, 저는 일부러 조금 안 외우려고 하는데 아. 어쩔 수 없이 좀 네네네. 폭격처럼 많이 배면은 외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라면은 가지고 싶어 하실 것이다. 네. 아무튼 저희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면, 네. 이메일 한번 주시면 저희가 어떤 네. 방식으로든 그쵸. 전해드리는 걸로. 그럼 GS 네. 반값 택배라도 저희가 네. 두 사람의 다 그 주소가 지켜지는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그쵸. 네, 네. 근데 그리고 그 반값 택배가 만약에 1,900원이 나오면 오지훈과 이미랑이 950원씩 걷어서 그렇지. 그 1,900원을 우리가 충당한다. 맞았어. 우리는 민주주의니까. 맞았어. 아, 그게 아닌가? 이거 그게 오히려 민주주의야. 그치. 이렇게 혼자 먼저 정해버린 거는 그쵸. 되게 그 독재죠. 이제 투표했어야죠. 950원씩 할 것이냐 이런 거 투표했어야죠. 950원씩 할지 일단은 투표를 한번 해보고 저희가 결정을 네, 할게요. 네, 네, 아무튼 네, 소주님은 민주적으로.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큰 감사합니다. 의견. 네, 오랜만에 들리는 오인무로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잘 지냈는데 음. 일단 일항이 부족 현상은 임이랑 부족 현상 카톡으로 네. 하루에 그 한 50회 이상의 네. 50개의 대화 이상의 50개가 뭐예요, 솔직히? 줄여봤어요. 줄여봤어요. 좀 정상이처럼 보이고 싶어가지고 네네네네. 괜히 50개 정도로. 네네. 너무 잘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해결을 했고요. 네. 하지만 저도 이제 홀로 서보려고 이랑이가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도 내가 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좀 자박자박 노력하며 살았고요. 또 선생님의 그 사실 이미랑이 제 옆에 떨어져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이 유럽을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미랑이 오늘은 어느 유럽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느냐가 제 이제 뇌에서 한 12%를 항상 차지하면서. 그래서 제가 늘 구글로 링크를 보내드려요. 언니 오늘 나 점심 이거 먹고 저녁은 이거 먹을 거고 그리고 여기 갈 거야. 그럼 언니가 이제 약간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약간 또라이 같은 게 네. 서로 정보가 좀 있어야 좀 안정이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야 더 재밌게 구체적으로 상대의 그 체험을 추측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내가 갔다 와서 뭐 사진을 보내주고 이런 거보다 일단 그 장소의 정확한 명칭, 정확한 좌표 그게 더 중요한 거야. 파리의 몇 구에 있고 그쵸? 저기 점심 런치 가격대 얼마고 디너 가격대 얼마이며 디너를 코스로 먹을 때는 몇 개가 나오고 그쵸? 최근 리뷰는 어떤 풍이며 메뉴판은 어떤 서체로 써 있는지 그래서 내가 빌드업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런 곳에 이랑이야 가서 무엇을 먹는가. 이런 것도 되게 작가적인 건가? 어떻게 보면? 아, 그럴 수 있죠, 어쩌면. 네, 좀, 그러니까, 그냥 또라이적인 건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살면은 또라이인데, 거기에 그 또라이 중에 교집합에, 그거를 이제 다음 작품에 써먹는다가 되면은 요 이제 좀 작가병적으로 흐른다. 그리고 사실 우리 뭔가 제가 출발하기 얼마 전까지도 계속 지은 언니랑 같이 어디에 며칠 정도 도킹하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네 제가 한번 마지막까지 이렇게 네, 맞아요. 재단을 해봤었어요. 맞아요. 포르투갈에서 며칠 아니면 뭐 우리 어떻게 코펜하겐에서 며칠 네. 이러면서 네. 그 저희가 차 특집을 종종 하는데 맞아요. 거기에서 빠지지 않는 우리 AC 퍼치스 AC 퍼치스 AC 퍼치스 디핸들 디핸들이 덴마크가 맞아요. 본점인데 거기에 코펜하겐에 있죠. 본사 본점에
티를 마신다라고 하는 거기 가서 같이 티룸에 간다. 그런 5인무의 궁극 세팅. 그리고 같이 어디 미술관에 가서 흘렁흘렁 걸어 다닌다. 맞아요. 이걸 해보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여차여차 결국 그 시기에 제주도 스케줄이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갑자기 제주 분들이 저를 원하셔서 네, 그래서 제주도 스케줄을 뭐 한 3개 하신 건가요? 3개 했어요. 예, 동제주 며칠 동안 3개를 일주일 동안 되게 희한하게 많이 하셨다. 네. 신기했다. 네. 다음번에는 이제 서제주 쪽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둘 다 좀 자극이 있는 생활을 하게 됐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코펜하겐 티룸은 결국 이제 어떻게 되었나. 그곳에 이미랑 씨가 혼자 코펜하겐에 가셔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한 28분 정도 뒤에.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48분일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하긴 해야 돼요. 78분일 수도 있어요. 다음 회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하긴 할 거예요. 꼭 그 얘기를 듣긴 우리가 들어야겠고. 사실 우리 유년 시절 이야기도 펼쳐놓고 아직 닫지는 못했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갔던가요? 초등학교 못 들어갔던 것 같은데. 들어갔다 다시 나왔었죠. 갔다가 다시 나왔죠. 후퇴했던 기억이 조금 있는데. 그것도 잊진 않고 있어요. 네, 진행할 갈 거고, 거예요. 저희 쭉 갈 거고. 티네이저까지 갈 거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의 우정이 견고하게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오인무가 저희 우정을 해치지 않는다면 계속 쭉 갈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중년까지 가는 거죠. 중년편. 근데 조선왕조 500년처럼 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네요. 있네요? 네. 사생활적으로다가. 그쵸, 이제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미래로. 고민해보는 것으로. 미래편이요? 미래의 고민, 미래편. 그냥 아예. 저는 뭐 호빙보드를 타고 막 이런 거. 아니, 갑자기 호빙보드가 미래니까. 파주에 막 호버들이 날아다니고.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미랑이 유럽에 좀 살벌하게 갔다 와서. 네, 23박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23박에 유럽 뭐 좀 장기 체류했네 이런 게 아닌 좀 살벌한 내용으로 갔다 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좀 이걸 오인무적으로 짚어야 된다. 막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미랑의 기억과 감각이 살아있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파리에 갔던 레스토랑이라든지 여기저기가 보통 찝어야 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오랜만에 이나떠 제가 예전에 EBS에서 하던 이런 나라도 떠나고 싶다라는 이나또 톤으로 지금 가는 이나또 건가요? 톤으로 지금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내가 여행에 대한 질문을 할 게 너무 많다. 네, 지금 당신이 딱 저의 먹잇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씻고 뜯고 맛보도록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뭔가 되게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확 들어가지고 갑자기 뭐 사진에 3,000장 정도 살짝 그냥 제가 막 기억을 막 왜곡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살짝 그냥 사진을 열어봤는데 이거 사진 제가 이따가 같이 편집할 때 조금씩 넣어서 같이 올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저 포함 4명 그러니까 4명이서 여행을 다니는 건데 23박 전체를 4명이 같이 다니는 건 아니고 되게 좀 희한한 폼이었어요. 일단 저 혼자서 런던에서 5박을 했어요. 혼자 아무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때. 그쵸. 일단 시작은 고독하게. 그쵸. 시장 고독하게. 왜냐면 일단 내가 런던 큐가든엔 여러 번 가야 되니까. 여러분 큐가든이라고 하는 곳은 식물원이라고 하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세계 1등 식물원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뭐 일단 약간 좀 학구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아니면 약간 관광지적인 포인트로 봐서도 그렇고 너무너무너무 멋있는 그냥 제가 세계에서 1등이라고 생각하는 식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식물이랑 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식물이랑은 런던에서 큐가든을 좀 식물이랑적으로 뜯어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가 가서는 오늘 또 큐가든에 간다고? 어제 갔다 왔잖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먼저 5박을 하면서 본인의 만족을 최상으로 욕구를 채우셨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도착하면 친구들이랑 같이 런던에서 이제 또 5박을 하고요. 이미 런던 10박이네요. 그렇죠. 이런저런 이벤트가 있고. 그럼 전체 코스를 일단 한번 들을까요? 그래서 런던 혼자 5박,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같이 5박, 그 다음에 혼자 이제 다시 코펜하겐으로 넘어가서. 그럼 그때 친구들은 각자의 또 각자 원하는 나라에 이제 가는 거죠. 어른의 여행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다들 아이예요. 다들 내향인들이어서 네.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는. 그리고 그걸 서로 이해하는 그쵸. 어른들. 네. 그래서 각자 3일을 보낸 다음에 다시 이제 파리에서 모이는 거예요. 3일 딱 이렇게 한 네. 다음에 네, 그 다음 네. 모이는 곳은 파리. 네, 쿨타임 이렇게 차면 다시 파리에 모여가지고. 요즘 언어 쓰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파리에서 다 같이 5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니스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갑니다. 다 같이. 네, 네. 그래서 니스에서 또 2박을 놀고, 네. 다시 다 같이 또 파리로 넘어와서, 파리에서 이제 저는 한밤을 자고 들어왔고, 또 다른 친구는 또 더 있고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자의 원하는 대로 파리에서 있다가 또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게 23일이었던 거군요. 다 해서 23박이더라고요. 이제 돌아올 때 파리에서 또 1박이 인천공항까지 떨어지는 것까지 23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로 시간을 아주 많이 보낸 곳은 런던과 파리이고, 네. 그 중간에 개인적으로 코펜하겐이 끼었고, 네. 다 같이 니스가 한번 끼었고. 맞았어요. 네. 그런 코스로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파보도록 할 것인데. 나 왜 무섭지? 파본다고. 팔기 너무 많아. 왜냐면은 맨날 얘기를 했는데도 이거는 이제 각 잡고 뭔 거를 물어보는 거는 지금 현재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네네.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인무의 그 권세를 등에 업고 한번 제대로 선생님을 네. 팔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근데 선생님이 제일 막내였잖아요. 제가 막내였어요. 제가 막내고 저는 그러니까 MBTI의 J 성향, 그러니까 되게 계획을 세우기 좋아하는 성향의 세 분과 세 명의 언니 오빠들과 저 같은 경우는 P잖아요. 저는 완전 충동. 그때.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충동형 막내와 세 명의 언니 오빠들 이런 느낌인데 네. 이 J도 그냥 J 조금 J가 아니고 J 100% 이런 99도 분들도- 아니고? 네 완전 진짜. 그래서 진짜 이렇게까지 계획형 사람들이랑 여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제 인생에 이렇게 길게 준비한 여행이 없고요. 일단 지금 23일 그러니까 한 달이 안 되는 일정을 위해서 네. 이 4명은 대략 몇 개월 정도를 준비했나요? 몇 개월로 그러니까 몇 년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비행기 부킹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거 근데- 한 2달 전쯤에. 그쵸. 그 기본적인 이코노미는 그런데 네. 마일리지로 저는 이번에 프레스티지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건 1년 전이죠. 그쵸. 네. 마일리지로 프레스티지를 끊으려면 무조건 1년 전에 그 자리가 오픈되는 아침 9시에 맞아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꿀 정보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이미 모든 일정이 다 나와 있어야 인아웃 비행기를 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언제 런던으로 들어가서 언제 파리로 나올지가 그쵸. 완전히 잡혀 있어야 네. 이제, 네. 근데 이것마저도 저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는 끊어놨는데 나오는 거는 저 혼자 피답게 안 끊고 홍냥냥 홍냥냥이죠? 있다가 네. 나중에 운이 좋게 막 이렇게 대기가 풀려가지고 이렇게 표가 생겨서 나오긴 했는데 네. 근데 그런 뭐 운이 좋게 이렇게 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딱 뭔가 안정적으로 내가 표를 쥐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스타일. 나는 그거 조금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약간 쫄리는 거예요. 왜 약간 좀 그거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어. 운이 좀 있으면 내가 프레스티지로 돌아올 수 있는 거고 운이 안 따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이코노미에 뭐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에 며칠 더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삶이 나의 통제를 약간 벗어나는 상황은 좀 즐겨요. 저는 막 즐기기까지는 아닌데 그냥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럼요. 계획형 사람들. 네. 그리고 제가 같이 여행을 갔던 분들은 엄청난 계획형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어쨌든 1년 전에 이미 모든 일정이 다 나와 있었어요. 모든 일정이라고 하면 설마 어디서 잘지 어디서 밥 먹을지까지인가요? 어디서 잘지 같은 경우도 1년 전에 거의 많이 나왔고요. 세상에. 업체가 망하면 어쩌려고.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그래서 뭐 계속 뭐가 변경이 되면 그냥 그때그때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근데 어쨌든 뭔가 너무 바투하게 뭔가를 결정하고 이런 일은 진짜 거의 없었어요, 이번 여행에서는. 와, 1년 전에 네. 일정이 대략 정해지는 여행을 간다는 건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네요. 저도요. 전 살면서 처음 해봐요. 아니, 이 J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전 뭐 INFP라는 건 그냥
반 재미니까라고 네. 생각하고 뭐 하하하 이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랑이가 그 여행 같이 간 그 동료들과 함께 하는 셀카를 하나 띡 보냈어요. 꽤 예전이에요. 근데 이랑이가 되게 빽빽한 문서 뭉치를 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언니한테 보내줬어. 그래서 저는 그냥 누가 뭐 일을 해서 그거를 위한 엑셀 파일 같은 거를 같이 어떻게 뭐 보고 그러나 보다. 무슨 약간 회의인 줄 네, 알았어. 네, 무슨 누가 뭐 공연을 하든지 큰 이벤트가 있든지 해가지고 그런 회의도 같이 하는 친구들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랑이가 아니 언니 이거 여행 계획이야 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이 안 된다 이거 이 뭉치는 진짜 되게 아주 큰 이벤트를 할 때에 뭐 누가 몇 시에 뭐 뭐가 뭐 조명 설치 뭐 설치 맞아, 빼기 맞아. 그러니까 그런 류에서 약간 큐시트 네, 느낌으로. 제가 봤던 그 큐시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에 큐시트가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우리였던 거지. 근데 그들 입장에서 우리가 말이 안 됐던 거야. 말이 안 되지 우리는 약간 쟤네 저러고 사라지나 이런 느낌일 수 있지. 사라지지. 근데 약간 능력치의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능력치요? 네, 그러니까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계획형 인간과 그리고 좀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 같은 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나는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해도 그 언니 오빠들처럼은 계획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의 영역? 그만큼까지, 네네네. 그만큼까지 제가 능력이 안 돼요. 근데 대신에 뭔가 일이 틀어졌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틀어졌구나. 그럼 이렇게. 이게 이렇게 바로바로 되거든요. 삐안으로 가면 되죠. 그쵸. 네. 근데 삐안이라는 거를 내가 세워놨기 때문에 삐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순간에 생기거든요. 시야가 넓어지죠? 네. 근데 J형 인간들은 일이 틀어졌을 때 이제 B안으로 가고 C안으로 가고 이게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철저히 세워놓고 싶은 거지. 오히려. 그쵸. 서로의 능력치의 차이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이번에. 그럼 이 여행은 중간에 틀어져서 그들이 고장난 적이 있습니까? 있죠. 뭔가 역시. 뭐 아침을 먹으러 갔는데 약간 여기서는 지금 문을 닫았네? 막 이렇게 그럼, 돼가지고 그럼 구글맵 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저는 또 되게 그럼요. 핸드폰 중독자니까. 그럼. 여는데 한 3초? 그래서 4.6짜리, 4.7짜리, 4.5짜리 이거 3개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할래? 바로바로 이렇게 탁탁탁 하니까 또 되게 놀라더라고요. 그렇구나. 각자 영역이 있군요. 각자 영역인 것 같아요, 진짜로. 되게 다르다는 거를 이번에 확실히 느꼈고. 근데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번에 진짜 먹부림을 많이 했어요. 먹부림? 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걸 꼭 먹어야 되면 거기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만약에 런던에 이런 식당이 맛있다. 그래서 찾아보면 여기는 언제 예약해야 되는데 예약이 마감이 되어 있고. 그쵸. 이게 저한테는 되게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세를 기원하곤 하죠. 네.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에 가고 싶다. 그러면 그곳에 예약이 열리는 그 시간과 날을 확실히 정해놔가지고 확실히 그거를 적어놓고 그날 딱딱딱 그 시간에 예약이 열리는 시간에 딱딱딱 예약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네. 예약이 열리는 순간까지 정해져 있는 식당이라는 거는 그쵸. 쌀국수집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완전 피케팅 해야 그러니까 되는 난도스는 거죠.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난도스는 예약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런던에 보통 가서 뭐 어디도 잠깐 가고 어디도 가고 뭐 인도요리 어디도 가고 뭐 베트남도 먹고 요런 게 아닌 류의 먹부림. 그러니까 약간 뭔가 그 미슐랭 별이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뭐 여기는 미슐랭 먹부림을 아니면 여기는 뭔가 진짜 꼭 먹어봐야 된다고 지금 되게 막 모든 잡지에서 지금 다 핫하다고 난리가 났다든지 잡지에서 핫한 막 그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혼자 가면 내 능력치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식당들인 거야. 왜냐면 난 예약하지 못하니까. 예약도 그렇고 약간 그 금전적인 부분도 네. 제가 실끝 듣기로는 약간 거의 매일같이 미슐랭 별 파티를 했죠. 하는 게 이게 제가 만약 유럽에 한 달 가까이 있는다면 한 번 미슐랭 원스타의 런치를 근데 미슐랭 원스타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래도 뭐 한 끼에 막 7만 원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런 거니까. 근데 그거를 한번 이번에 각 잡고 그 선생님과 선생님의 동료들이 내가 지금 유럽에서 런던과 파리에서 현재 먹어주는 데를 내가 한번 간다를 마음껏 하고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네. 자세하게 이거 저기 파헤쳐야 된다. 네. 이거는 흔치 않은 경험이다. 이건 박제해야 된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미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막 미친 듯이 찾아가서 매번 막 미슐랭을 먹어야 되고 막 이런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네네네. 저는 그냥 빵에 버터만 발라 먹어도 만족하는 그런 그럼요. 사람인데. 그럼요. 근데 또 좋은데 가면 또 되게 좋아하는 그런 애인 거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진짜 내 능력치로는 내가 혼자는 예약해서 갈 수 없는 식당들이었는데, 가서 먹어보니까 뭔가, 진짜 이런 경험이 있구나. 이런 재료가 이런 맛을 내고, 그리고 이런 재료로 이런 모양으로, 명이나물로 이렇게 파스타를 만들 수 있다고? 막 와일드 갈릭 파스타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 명이나물을, 그러니까 와일드 갈릭 파스타라고 해서 명이나물을 뭔가 빻거나 찢거나 뭐 어떻게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걔로 파스타를 만들어서 그게 뭐 디쉬로 나온다든지. 그럼 지금 명이나물이라는 게 울릉도 얘기가 아니고 런던 또는 파리의 그쵸, 런던 이야기를. 투스타인데. 런던 투스타에서 명이나물을 쓰는군요. 그 와일드 갈릭이랑 그러니까 조금은 그 네. 세부종이 다를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친구? 명이나물 쪽이죠. 네. 하. 그런 식으로. 네. 거의 미슐랭에서 이제 막 투쓰리 이렇게 네. 가버리면은 약간 현대예술의 영역으로 가잖아요. 좀. 너무 재밌어요, 근데. 네. 너무너무 재밌고. 그니까요. 네, 그게 또 되게 웃긴 게 무슨 약간, 너무 가격만 비싸고 맛은 없고 막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좀 그치. 묘한 그런 분위기 있는 거 아세요? 그럼요. 네, 근데 가격이 비싸고 맛이 엄청 있어요. 해주네요? 그러니까 홈런 타자가 4번에 가서 홈런을 쳤네요? 맛이 엄청 있고, 막, 우와, 이런 맛은 진짜 처음 먹어봐. 우와, 이런 거에서 왜 이런 맛이 나지? 이런 경험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되게 작은 정보들을 뿅뿅뿅 변구를. 그래가지고, 그 부자들이 미식에 되게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릴 때 한번, 알바하다 관찰한 적이 있는데, 네. 그들이, 제가 알바하던 가게에 네. 이른 저녁에 와서, 오늘은 무슨 레스토랑에서 뭘 먹을까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가는 부자들은 예약을 약간 안 해도 되는 거였을까요? 그때는 좀 그러니까 예약하는 데면은 그냥 그쪽으로 바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약한 데에 가기 전에 잠깐 시간을 때우는 그런 류의 좀 초저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기 그 훔쳐들인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가게예요. 그래갖고 들어보면은 이게 동물적인 자극이잖아요. 음식이 들어온다는 거. 그러니까 예술품을 보는 건 아무래도 시각 정보라든지 청각 정보라든지 이렇게 뇌를 쓰는 그런 일인데 혀에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건데 예술의 영역이니까 이거는 정말 그 받을 수 있다면 되게 받고 싶은 자극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래서 미슐랭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막 들어가지 못하니까 구경을 어깨 너머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중에 3스타는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뭐 아직 없는데 이번에 3스타에 가셨잖아요. 네, 파리에서 저 난생 처음이에요, 쓰리스타는. 파리의 미슐랭 별 3개에 가신 거잖아요. 근데 약간 네. 그 쓰리스타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역시 아니 그 3스타가 특히나 파리에서는 3스타를 계속 유지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셰프의 진짜로? 이야기도 있거든요. 시를 하는데 근데 그게 2스타인지 3스타인지에 따라서 그 레스토랑의 급이 되게 많이 결정이 될 것 같긴 하고 네. 일단 제가 갔던 3스타는 그 파리에 있는 레스토랑 K라는 데인데 거기도 뭔가 예약이 쉽지 않은 이름이 그런 데였는데 K예요? 네, KEI였던 것 같아요. KEI. 네. 근데 일단 그 너무너무 고급지고 근데 고급진 거는 약간 3스타의 당연한 그런 건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네. 그리고 너무 고급진데 그 거기 일하는 서버분들의 애티튜드라든지 그런 거 모든 것이 정말 무르르듯이 이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무르르듯이 이어지는 데에서 오는 편안함 같은 거 그거는 너무 있었어요. 되게 공감각적 체험이네요. 어떤 아름다운 건축물의 아름다운 공간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음식으로 교류하는 것 같은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경험하려면은
약간 곱하기 제곱 이렇게 올라가는 가격을 내야 되긴 한데, 그럼 파리의 K에 가서 디너에 가신 거예요? 저는 런치에 갔었어요. 런치에? 네. 그러면 뭐가 나오나요? 런치에서 그러니까 뭐가 나왔다고 해야 되지? 굉장히 모든 것이 나왔는데요. 일단 메인은 뿔닭이라는 뿔닭! 그 닭 요리였고 네. 근데 메인보다 제가 제일 맛있었던 거는 이제 약간 에피 다음에 샐러드로 나왔던 건데 네. 뭔가 굉장히 거품으로 형성된 뭐 그 거품 쓰더라. 거품을 그 되게 사람들 많이들 써요. 거품 트위스터 좋아하더라. 트리스타에서. 그래서 그 안에 뭔가 페스토와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들어있고 그리고 막 식용꽃과 되게 아름다운 아이고. 그런 식의 샐러드가 있었는데 그게 또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막 그런 거예요, 혹시? 되게 커다란 스푼에 위에 무슨 작은 세 개를 만들어 둔 것처럼. 근데 그거를 원재료가 뭔지 알 수 없게 이미 해체된. 아, 그런 곳도 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젠이었나? 니스에서 간 레스토랑이 되게 그런 곳이 있었고, K는 원재료가 뭔지 모르게 해체된 느낌은 아니고, 그냥 원재료를 굉장히 아름답게 구성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미술에 되게 사과를 진짜 멋지게 그리는 정물화랑 사과인 걸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는데 제목이 사과인 그런 무슨 해체주의 미술처럼 음식도 막 그렇게 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또 너무 재밌어요. 이게 그 생긴 건 사과인데 먹으면 막상 뭐라고 할까요? 생긴 건 사과인데 먹었더니 푸아그라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즐거움에 눈을 확실히 뜨게 된 것 같고. 그게 아까 전구가 켜지는 경험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니스에서 갔던 레스토랑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거기가 제가 이번에 갔던 모든 레스토랑을 통틀어서 1위였어요, 저한테. 니스가요? 네. 그럼 설마 혹시 중간에 니스 2박이 들어갔던 거는 네. 설마 그 레스토랑을 위해서?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한번 바닷가도 갔다 오면 좋고 뭐 이런. 그 지경은 아니었군요. 네, 그 지경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 니스의 레스토랑은 언니랑 가도 진짜 좋겠다. 왜냐면 너무 재밌었던 게 제가 이제 계속 점심 저녁 뭐 어차피 미슐랭이고 막 되게 좋은데 가고 그러는데 어디가 뭐 얼마나 포멀한 곳인지 제가 이렇게 알아두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런 또 피답게. 네, 어디는 좀 약간 발가락 보이는 샌들 같은 거는 좀 안 되고. 네. 근데 사실 요즘에는 뭐 안 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피답게 저는 뭔가 좀 너무 캐주얼하게 갔던 거예요. 바닷가 왜냐면 느낌으로? 그 사우스 아프리카 음식을 먹으러 갈 거래요, 우리가. 사우스 아프리카? 근데 제가 좀 조금만 찾아봤으면 사실 어떤 분위기인지 바로 알았을 텐데 찾아보지 않았죠. 저는 점심에도 맛있는 거 먹었고 저녁에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가나 보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3번 접어서 입은 그런 면바지에 포멀해 면이야. 귀엽죠. 청바지 아니야. 근데 내 온 몸에 걸친 모든 것 중에 그 3번 접어 입은 면바지가 가장 포멀한 것이었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에어리즘 티셔츠를 위에 입고 얇고 좋아. 시원해. 근데 너무 그냥 티셔츠 한 장 딸랑 입고 그리고 쪼리를 신고 쪼리는 이제 거기가 이제 그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발가락을 디너 자리에 보여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 약간 완전 그냥 무슨 3스타처럼 막 되게 포멀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서 그래도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었는데 그리고 막 입장 뺀지를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었는데 막 같이 있던 친구들한테 나 지금 너무 창피해. 창피한 친구가 됐구나. 아니 내가.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옆 테이블에 막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고 계시고, 그쵸? 오뚜꾸띠로 막 이런 거 오뚜꾸띠리고 옆 테이블 오뚜꾸띠리인데 나는 에어리즘과 뚜리. 그 찐 갑부의 상징 아닙니까? 내가 지금 캘리포니아의 신흥 IT 갑부다. 그래서 난 예의 모른다. 아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발목에 그 리본이라도 묶어줄까? 이게 멋이다 지금 캘리포니아 저기 발목에 리본이라도 묶으면 좀 샌드 같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막 다른 친구는 괜찮아 너 지금 충분히 괜찮으니까 힘내 약간 다정했어. 그랬는데 거기가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 음식이라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캐주얼할 거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좀 왠지 그 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러니까 원식, 역동적.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프리카 분들이 불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납작하게 보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납작하게 보아서 그냥 그렇게 되게 다채롭고
뭔가 좀 원재료를 살벌하게 드러내는 류의 음식이 나올 거라는 편견, 그러니까 얄팍한 편견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저녁에 프렌치를 만약에 먹으러 간다라고 했으면 저는 되게 드레스업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막 그 OOTD 이런 거, OOTD가 아니구나. TPO. OOTD는 아웃핏 오브 더 데이고 TPO는 그쵸. 그 타임, 플레이스, 오큐페이션. 오케이션. 네, 오큐페이션 뭐죠? 오큐파이는 점령하다. 네, 점령하신 거예요. 지금 상황을 그 장소를 점령해 버리겠다는 내가 내 시간과 장소를 점령해 버린다라는 멋진 표현이었고. 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딴 얘기하자면 TPO 일본에서 만든 말인 거 알아요? 아, 진짜요? 그게 미국이나 영국 영어가 아니에요. 아, 진짜 완전 몰랐어. 네, 일본에 아마 빔스인가 그런 캐주얼 고작 빔스가? 그러니까 빔스 또는 아니 그 그정도 계열의 아니고 빔스? 그러니까 투모로우랜드 뭐 이런 근처에 약간 그쪽 근처에 투모로우랜드 좋아. 네, 맞아. 거기가 좀 더 그죠. X세대 아저씨가 그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이라는 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된다. 완전 몰랐어. 네, 마케팅으로 판 거죠. 그래갖고 외국 나가서 그럼 TPO에 맞춰야 되잖아. 이렇게 미국인한테 얘기하면 What? UFO? What? 약간 이렇게 됐는데. 아니 근데 저는 네. TPO 맞추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재밌잖아요. 네. 그리고 TPO 맞추는 거에 넘어서 약간 살짝 그 자리에서 살짝 오버드레스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게 나일 때가 많은. 그 정도인데 제가 그 쪼리를 신고 그러니까 쪼리를 신고 니스에 미슐랭? 뭐 거기 몇 스타일인지 모르겠어요. 미슐랭인데 근데 미슐랭쯤 그쯤 가면 니스쯤 가면 기억이 안 나는 정도. 여튼 미슐랭. 네. 근데 거기가 되게 재밌었던 게 막 몇 코스를 막 되게 열심히 먹어요. 근데 네. 너무너무 맛있고 음식들이 너무너무 창의적이고 진짜 재밌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네. 기본적으로 너무 좋았는데 다음 코스 이렇게 코스 표 같은 걸 주는데 다음 네네. 코스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뭐 떠난다는 식으로 막 써 있고 시가 있어요 갑자기? 어디 치즈룸으로 막 간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게 뭔 소린가? 추상적으로 뭔가 입 안에 뭔가 파티를 벌여주겠다는 건가 치즈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따라오래요. 물리적으로 이동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두컴컴하고 좀 약간 좀 무거운 분위기의 레스토랑이었는데 네. 거기서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그 웨이터를 따라서 길을 건너서 가요. 길도 건너요? 네. 이미 외부 아니에요? 너무 희한하죠? 네. 외부인 거예요. 이미 외부에 가요? 길을 건너서 갔더니 그 레스토랑인데 다른 지점 같은, 그러니까 그 치즈룸이 거기 딱 이렇게 하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뭔가 새로 시작되는 것처럼 우린 다 이미 배가 불러오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치즈룸이어서 이제 치즈를 사람들이 배가 부를 때까지 먹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소치즈 뭐 몇 가지, 여기는 양치즈 몇 가지, 여기는 뭐 이게 그냥 그 하나가 전부 치즈 뷔페처럼 치즈와 뭔가 약간 그 히비스커스류라든지 베리류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리큐르랑 네네네. 그런 걸 즐길 수 있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러니까 진짜 입이 즐거운데 눈도 즐거운데 공간도 즐기는데 막 그 사람들과 소통 맞아요. 예, 막 치즈를 소개해주고 치즈 접하고 이런 게 너무 그러니까 경험적인 고차원적인 그쵸, 체험이라서 네. 가격이 제곱 이렇게. 근데 그 레스토랑은 그 가격에 비해서 저는 오히려 이거는 약간 좀 더 받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모든 코스들이 다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러면 열심히 제가 좀 네. 힘내면 한 번쯤 갈 수 있는 가격입니까? 그럼요. 그렇구나. 네, 완전요. 네. 그렇구나. 네. 뭐 100만 원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건 네. 네. 절대 아닙니다. 네. 뭐 여의도 오마카세 가격 정도보다 좀 더 쓰는? 여의도 오마카세 가격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되게 입체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군요. 네. 긴 시간. 네. 막. 근데 그냥 여의도에서 오마카세 먹는 것보다 만족감은 한 5배, 6배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치즈룸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거든요. 네네. 치즈룸에서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도 내 테이블이 있고, 이제 원래 레스토랑에도 내 테이블이 있는 건데, 다시 돌아오면 또 이렇게 되게 예쁘게 냅킨을 이렇게 되게 예쁘게 자리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 디저트 코스 같은 거를 그러면 상을 한번 갈아주시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뭔가 자극을 계속 주는. 와. 근데 그 레스토랑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디저트 뭐 나왔어요? 디저트 파이널 디저트가 뭔가
솔솔솔 가루가 뿌려져 있는 달콤한 갑자기 데이트가 기억이 나왔는데, 엄청 희미해지는데? 기억이 굉장히 지금 디저트를 한두 가지를 먹은 게 그냥 아니어서 뭐 그 파이널 디저트는 막 되게 기억에 남지 않고 근데 제가 사진으로는 같이 띄울게요. 사진은 네. 다 있을 거기 저 때문에. 궁금증 있습니다. 네. 맨 끝에 에스프레소 나옵니까? 그거 자기가 이제 결정할 수 결정하면 있거든요. 되는 뭐 차가 나오든 에스프레소가 나오든 그럼 에스프레소가 드신 적 있나요? 뭐 있죠. 맛있었습니까? 네. 에스프레소랑 같이 나온 건 그럼 달다구 조그만 달다구리였나요? 그런 거 늘 나오잖아요. 그죠? 그쵸? 그 같이 먹어서 더 맛있었습니까? 네. 궁금했습니다. 그게. 그게 어째서 궁금하죠? 그게 의외로 근데 에스프레소가 그냥 그렇더라라든지 아니면 의외로 그 조그만하게 나오는 디저트가 뭐 그냥 그렇게까지 요즘 한국의 요즘 디저트들이 진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막 그렇지 않더라. 막 그런 느낌을 느낀 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레스토랑들에서는 그 커피를 그렇게 많이 제가 선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카페에 또 가봐야 되니까. 커피의 역할은 다른 카페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커피까지 먹은 적도 있지만 당연히. 근데 막 이거 너무 지금 한국에 비해서 뭐가 너무 떨어진다라고 느끼진 않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카페는 정말 한국이 너무너무 발전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좀 먹부림의 영역은 조금 또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먹는 영역은 아직 유럽을 따라가려면 좀 거시기인 것 같고 왜냐면 아무래도 프렌치의 조리법이라는 게 좀 양식이라고 하는 거에 근간이다 보니까 파리에서 먹는 프렌치인 거니까 그쵸. 그걸 따라가기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맛있는 식당들이 요즘에 한국에 많아서 근데 부킹하기도 어렵고 너무 맛있는 그런 식당들이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살벌한 네. 제 듣도 보도 못한 여행을 이제 나의 이랑이가 하고 아니 왔다는 먹을 것에서 거 얘기만 이렇게 열심히 해서 당연하죠. 네. 지금 몇 분 지났나요 저희? 지금 꽤 지난 것 벌써 같은데요. 2시간 지났나요 설마? 2시간은 아니겠죠 설마. 꽤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오늘의 회차를 이쯤에서 마무리가 돼버리기 전에 앞에 예고했던 이미랑의 잠깐의 코펜하겐에서 저희의 그 본사는 모르지만 저희가 사랑을 보내고 있는 AC 퍼치스 핸델 본사는 전혀 절대 몰라. 네. 심지어 지사도 몰라. 한국 지사도 몰라. 하지만 저희가 한국 지사가 이게 완전히 그 공식으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 그냥 수입 통상 요런 건지 통상 계열 애매하네. 네. 네. 통상 계열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하지만 지금 가질 이유도 없죠. 괜찮아. 그래도 돼. 제가 사실 AC 퍼치스 디엔델에 가서 그 코펜하겐 지점에 가서 그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티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약간 티 세트 같은 걸 마시면서 뿌띠 오임무를 굉장히 찍고 싶었어요. 제가 그거 되게 리퀘스트했어요. 네. 뿌띠 오임무 꼭 찍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뭐 어디서든 찍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근데 제가 그 AC 퍼치스에서 찍으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요. 근데 제가 3일을 있었잖아요 코펜하겐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티를 마실 수 있는 날이 딱 하루가 있었어요. 하루는 그렇죠. 문을 닫고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뭐 이동하고 뭐 어쩌고 그래서 그날 가서 제가 마시려고 정말 문을 여는 시간에 제가 딱 갔는데 너무 일단 1층에 티룸은 아니고 1층은 이제 티 상점이 있어요. 거기는 되게 멋있게 생긴 그런 저울에 제길 저울 막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는 그런 저울 뭔지 아시죠? 알죠. 그런데 티를 막 그람 수를 재가지고 그래. 티를 파는 300g씩 사고 싶다. 그런 상점이 있는 거. 근데 가격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핀란드에 작년에 장기 체류할 때 네네. 거기서 배송비 6유로 주고 네. 직구해가지고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우리 막 그때 샀잖아요. 너무 가격이 좋았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티도 저기 손으로 적어서 이거는 맞아, 뭐고 맞아, 맞아. 이거는 뭐야 이렇게 손으로 맞아, 적어서 맞아, 주시고 맞아. 정취가 엄청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요. 네, 조금 얘기하세요. 화가 나요. 네. 그런데 그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티룸이 있는데 티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기라. 또 약간 저기서 내가 티를 마시면 나는 덴마크 왕이다. 내가 내가 덴마크의 정수를 호로록 먹는다. 네. 그런 느낌이어서 물론 나는 오픈런 한 거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럼 제일 전망 좋은 데 앉아서 마실 수 있지. 그래서 갔는데 이제 한 테이블 정도 있고 크기가 꽤 컸어요. 한 테이블 정도 딱 있고 그런데 나 여기서 티 마실 수 있냐 물어봤더니 그 여자 점원분이 정말 슬픈 표정을 지으시면서
지금 다 비어 보이는 거 알지만 우리 30분 안에 이 테이블이 다 부킹돼 있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다 찰 거다. 그리고 오늘은 아무도 캔슬을 하지 않았고 오늘 하루 종일 아직 캔슬 얘기가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제이 친구들이랑 있다가 나 홀로 이제 또 피니까 아 그렇지 뭐 내가 여기 내가 코펜하겐 와서 하고 싶은 게 루이지아나 미술관 가고 H버치스 티룸에서 티 마시고 이렇게 두 개였는데 하나는 못 하게 되면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딱 두 개를 원하면서 네. 그 이제 라이언 에어네 이지 제시네 이런 거를 타고 그 그쵸. 고생 공항에 가서 한 끼에 5만 원씩 내고 먹고. 그렇죠. 그 국경을 옮기는 비행기를 타고 짐을 들고 그걸 했는데 H버치스에서 디어 어떡하지? There's no cancel today, baby. 근데 또 주말이었어. 아이고. 근데 제가 걔네가 예약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예약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뭔가 홈페이지에는 그런 것까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런던이나 파리 같은 도시랑은 조금 달랐다는 걸 그런 데서 좀 느낀 것 같아요. 제가 그 홈페이지를 예전에 한번 뜯어봤던 적이 있는데 네. 티룸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때부터 이미 격렬한 질투에 휩싸였었거든요. 근데 티룸의 마시고 싶다. 예약이 진짜 몇 개를 눌러야 작은 버튼으로 그 얘기가 버튼이었는지 문장이었는지 여튼 런던이나 파리나 그런 식당은 메인 화면에 리저베이션 이렇게 그런 게 써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는 관광객 나부랑이는 오지 말아라 였던 것 같은 느낌이 좀 사실 들어요. 왜냐면 그 공간의 분위기와 네. 서버가 나를 대하던 태도와 네.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 우리는 네. 그냥 덴마크 사람들한테만 우리는 고상한 덴마크 사람들한테만 티를 줄 거야 라는 느낌을 제가 오해일 수도 있으나 제가 약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오해는 다 꽤나 생각해볼 만한 단서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오해죠.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유의 스탠스는 좀 있을 수 있다. 덴마크에 되게 좋은 곳에서 티를 마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도 티를 대접하기가 우리가 버거운데 네가 이렇게 워크인으로 들어와서 너한테 네가 막 반짝반짝 뭐 어머 이런 데도 있고 하면 사진 찰칵찰칵 찍는 걸 원하지는 않아. 그리고 그 덴마크 사람들이 되게 저는 착하고 영어도 다들 잘하고 그래서 되게 소통이 쉽다고 느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좀 태도가 안 좋았던 분들이 그 H버치스 티룸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태도가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어서 제가 더 뭔가 나 같은 여행자는 원치 않는다라는 느낌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어머, 그거를 프로답지 못하게 티를 냈네요. 그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 되게 마음이 복잡한 게 이게 사실 이게 차별이라고 부르는 영역인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나의 오해인 걸까? 차별이라는 영역에 들어가는 상황인 걸까? 아니면 저 사람의 기질인 걸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 차별을 당할랑 말랑 하는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오버하는 건가? 그쵸. 그 경계선에 서 있을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누가 야 동양인 계집애 꺼져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해주지 않아요 차별을.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이건 언니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그 태도가 좀 당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 그렇게 막 차별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영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소통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언어 차별을 당하는 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묘한 것들 덴마크에서 분명히 있었다. 있을 저는 수 있다. 런던도 없었고 파리도 없었어요. 근데 코펜하겐에서는 그 H버치스 티룸에서 살짝 있었어요. 그 북유럽이 네. 뭉뚱그려지지만 뭐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뭐 이렇게 스웨덴 뭉뚱그려지지만 사실은 자기들끼리도 되게 복잡한 게 있으면서 그 나라들의 기질이 다 다르거든요. 핀란드가 조금 그 완전 잘난맨들 사이에 그러니까 잘난 맨들 사이에 그러니까 잘난 노르웨이와 잘난 뭐 스웨덴 사이 덴마크 사이에서 우린 그냥 휘바야
우리 그냥 좀 순한. 자작나무, 자일리톨, 사우나. 근데 딴 애들은 우리는 뭐 H&M, 우리는 뭐 그 패션도 스웨덴, 막 노르웨이 이런 쪽에 있는 샵들이 좀 살벌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나 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스테프 핫도그도 덴마크 거라면서요. 네, 덴마크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 나라를 표현할 때 맨 앞에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움찔하겠지만 우리한테는 그리고 칼스버그 맥주 이런 것도 그래 덴마크 그래 거라고. 니네 스테프 핫도그랑 칼스버그야. 근데 막 자기들은 무슨 뭐 야씨 우린 BTS 있는데. 그래 야 그렇지 BTS의 나라 맞아 알아 뭐 이런 그런 거 우리 소니 있어. 그래 소니? 손흥민. 놀래라 난 또 플레이스테이션 소니인 줄 알고 사람이 그러면 손흥민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근데 사람이. 이제 소니 하면은 사실 손흥민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볼만 있으신 일본 분들은 DM을 저희에게 보내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일본어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게 달라가지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북유럽은 그 핀란드에 약간 그냥 우리는 뭐 하하하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웃 나라들과의 복잡함이 있다고 핀란드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북유럽의 그 반짝반짝 친구들과의 그 차이. 근데 기본적으로 유전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코펜하겐 사람들이. 길쭉길쭉하죠? 그쵸. 네. 길쭉길쭉하고 그 허벅지 튼튼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사람들은 진짜 건강하다. 나랑 다른 건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너무 느껴졌고. 네. 그랬어요. 그리고 좀 근데 코펜하겐 굉장히 좋았고 저는 너무너무 좋은 여행을 했는데 다시는 안 갈 것 같다 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지금 방금 선생님 약간 빙그레 쌍년이었네요. 그래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한번 가보면 되는 도시다라는 느낌이랄까요. 오랜만에 겪어보는 되게 좋았고 좋은 시간 보냈고 안 가려고 굉장히 우아하고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뭐 꼭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덴마크 대사관에서 혹시 여기에 이제 의의가 있으시면 저희에게 댓글이나 DM 근데 보내주시면 덴마크의 다른 도시들은 좀 가보고 싶었는데 코펜하겐은 3일 갔다 왔으니까 됐구나. 그리고 내가 가고 싶었던 미술관 2군데가 있었어요. 뭐 루이지아나라든지 글립토테크라든지. 그래요. 그거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거기들도 이제 큐가든처럼 내가 자꾸 또 가고 싶은 그런 곳이 아니고 그냥 한번 가본 걸로 만족하는 그런 공간들이더라고요. 다르게 코펜하겐의 어떤 뭉근한 매력을 알려면 짧게 갔을 때도 뭉근한 매력을 확 보여주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도시들은 아니야 너 그렇게 2, 3일 갖고는 뭉근한 거 안 보여줄 건데 이런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계열의 도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이제 한번 가보면 되는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기질이 다른 분은 계속 또 가면 계속 또 맛있고 재밌는 도시일 수 있죠. 어쩌면 뭉근이 없을 수도. 아니 근데 엄청 좋아하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코펜하겐에 그리고 대해서. 또 코펜하겐에서 거의 코펜하겐에서만 먹을 수 있는 카디멈 번이라는 카디멈 맞나? 맞는 것 같아요. 네, 카다멈. 카다멈. 향신료가 들어간 번이 있는데 다른 데서 파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늘 시나몬 번이랑 같이 팔더라고요. 헬싱이 팝니다. 카다멈 번. 진짜요? 네, 그쪽 동네에서 많이 파는구나. 옆에 놓고 팝니다. 같이. 그래서 그게 너무 맛있어서 그럼 헬싱키 가서 먹으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헬싱키가 쌀 거야. 한 2유로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페이스트리류가 너무 즐거웠고 카페들이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묘한 포인트들이 카페들에서도 또 조금 있었어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묘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너 지금 인종차별하니? 까지는 아닌데 묘한 부분이 있었어요. 고춧가루 3톨 정도에 안 들어간 건 아니지. 근데 느껴지기에 좀 미묘하지만 안 들어간 건 아니지. 이런 느낌에. 근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약간 컴플레인을 한다든지 그 정도는 또 아닌. 근데 사실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 굉장히 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럼요. 그런 느낌의 그런 불편함 같은 게 북유럽에서 조금 있었네요. 근데 저는 어떤 도시든 어느 잘난 도시든 나를 환영하는 느낌이 들지 않는 도시는 제가 큰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가는 건데 물론 뭐 내가 뭐 왕이니까 날 대접해라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웰커밍 하는 너 여기 맞네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가라는 느낌이랑 왔어
요게 되게 차이가 작은 듯 커서 그런 느낌이 드는 도시에 가면 되게 침울해져요. 그럴 수 있어요. 네, 확 쪼그라들어요, 그냥. 근데 네. 묘하게 런던이나 파리는 어차피 아시안 관광객들이 많은 도시여서 네. 되게 익숙한 느낌이었다면 덴마크에 이번에 갔을 때 아시안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약간 치여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조금 날이 풀리면서 아시안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약간 그 서버들이 꼴을 부리게 되었나. 그거 저 작년에 헬싱키에 사는 그냥 친구한테 약간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걔는 진짜 개인적인 얘기였는데, 매일 회사에 자전거로 출근을 하는데 자전거 도로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길이 되게 넓어서 자전거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행인이 충분히 넓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는 정말 절대 침범하지 않는 게, 그 교통비도 비싸고 하니까 헬싱키 진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아요, 출퇴근을. 근데 친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제 코로나 끝나서 너무 좋다, 관광객들 다시 오겠지, 단체 관광객들이 와서 자전거 도로를 막겠지, 그 얘기를 지나가면서 살짝 그걸 이미 하고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몇 년간의 아마 단체 관광객을 많이 보내는 어떤 나라에 북유럽이 좀 인기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처음 그걸 겪은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에 관광객이 올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관광으로 먹고 살지 않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나의 출근길에, 안 그래도 회사 가느라 내가 빡치는데 지금 내가 자전거를 세우고 내가 비키라고 말을 해도 이 사람들 안 비키네? 이런 일에 대한 이제 좀 두드러기 같은 게, 얘네들이 그게 있구나. 근데 뭐 내가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건 아닌데 얘네들이 그게 있구나 라는 거는 좀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진짜 런던, 뉴욕, 파리 막 이래버리면 두드러기가 있어도 좀 우아하게 대처를 한다면 두드러기를 많이 겪어봤으니까 그들은 이제 두드러기 아니라는 거예요. Excuse me? Excuse me? 이런 느낌으로. 유감이었어요. 네가 나빴어 뭐 이건 아닌데 조금 더 세련되게 살자 우리. 저 그거 솔직히 북유럽의 촌스러움이라고 생각해요. 네. 결국은 유럽의 촌동네입니다. 네. 네. 그래서 메가시티 서울, 전 파주지만 메가시티 서울에 사는 이미랑 씨의 입장에서는 촌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외향이 촌스러운 건 괜찮아요. 근데 속이 촌스러운 거는 답이 없거든요. 네. 여기 촌스럽다는 건 뭐 유행을 모른다 이런 게 아닌 그냥 사람을 대할 때의 영을 안 한다는 거죠. 기본이 없다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상대를 대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막 촌스럽게 저를 약간 대하다가 제가 만약에 되게 유창하게 이렇게 딱딱딱 얘기를 하면 태도가 확 달라진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촌스러워. 처음부터 잘해주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파리와 런던에서 겪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렇게 또 우리 또 딥하게 또 들어갔다. 아니 그 오인물 특징이죠. 우리 결국 그렇다 우리가 차를 마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카톡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거는 또 그러니까 되게 경계선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언니한테 또 이야기를 해서 내가 한 번 더 기운을 뺏기기가 싫은 거야. 그럼요. 매일매일 새로운 지금 자극을, 좋은 자극을 받고 있는데 씨도 엄지를 들여가지고 이 감정에 빠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와서 만나서야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많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차피 얘기 들을 거 녹음기 켜고 들리는 오인무로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오늘은 일단 나 그 이 얘기도 하고 싶은데 쇼핑 얘기 우리 3분만 하고 끝내면 안 돼? 3분 할 수 있어. 나는 한화를 괜찮아? 한화를 더 하려고 그랬는데. 한화를 어떻게 더 해? 왜 하지? 아니, 완전 우리 하지. 유년 시절도 있잖아. 유년 시절은 그냥 한화고 윤미랑의 유럽 대작전이 그냥 2화로 편성되나 했어. 나는. 아니야. 그래? 너무 늘어져. 쇼핑 얘기랑 숙소 얘기랑 비행기 얘기랑 해야 되는데. 그거 지나가는 거지 뭐. 알았어. 아니야. 제 이미랑 채널에 브이로그 굉장히 짧게 올라가는 브이로그 있으니까 그거 궁금하신 분들 혹시 계시면 보시고요. 좋아요. 쇼핑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해주세요. 제가 해외에 나가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런던에 먼저 가서 5일을 있었잖아요. 네. 5일을 있는 동안 너무 추운 거예요. 좀 추워서 죽겠는 거예요. 네, 그날 저희 이제 제 친구들 있는 카톡방에 갑자기 투표하셨죠. 살말? 이거 살까 말까 봐. 어떡하지? 나 너무 추운데.
추워 죽겠어서. 살, 다들. 사. 추워 죽겠어. 근데 사실 우리 그 친구들이 있는 그 방에는 사실 살말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사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맞아. 이성적인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어, 거기는. 왜냐면 거기는 ENFP 1명과 INFP 3명인 방이어서. 어떻게 누가 지금 돈을 쓴다는데 말려? 우리 맨날 그렇잖아, 사실.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되게 두꺼운 그 룰루레몬의 스쿠바 라인에 그 하프 집업을 샀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게. 네. 룰루레몬 스쿠바 라인은 이제 다른 것도 좀 찾아서 사봐야겠다 하고 하프 집업을 런던에서 산 다음에 제가 막 찾아봤는데, 역시 내가 해외에서 뭘 사니까 한국이 더 싸다. 어머, 진짜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국이 지금 텍스프리가 안 되는 거 아세요? 몰랐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네, 왜죠? 텍스프리가 끝났어요. 그냥 브렉시트가 지나가면서 텍스프리가 아예 안 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나는 그냥 세금을 받겠다. 야. 근데 이것도 한 해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브렉시트가 지나가고 런던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좋아졌어요? 네. 오. 제가 느끼기엔 좋았어요. 네. 그 기분도 사람들이 이제 날씨가 조금 좋아지면서 제가 처음 5일 동안은 날씨가 너무 추웠는데 그 다음 5일은 날씨가 너무 좋아지면서 굉장히 막 흥이 나는 그런 착해지죠, 사람들이. 네. 네. 근데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쌌다, 훨씬. 놀랍다. 그럼 한국 룰루레몬이 막 전 세계 탑 가격으로 들어온 그런 게 아니구나. 탑까진 아니고 기본적으로 파리보다는 비싼데 런던보다는 싼 것 같아요. 그 정도 가격. 네네. 그거 되게 좋은 말이 팁이네요. 안 되진 않는. 네. 그래서 스쿠바 라인을 지금 한국 룰루레몬에서 조금 더 사볼까라는 고민이 또 조금 있었고. 야, 스쿠바 라인이라는 게 좋군요. 아니, 그때 보내주셨던 사진이 네. 옷이 되게 제가 좀 좋아하는 표현인데 톡톡하니 좋아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톡톡해요. 이거 되게 톡톡하다가 무슨 뜻이야? 무슨 형용사야라고 하면 좀 설명이 힘든데 그 재질이 톡톡한 거 있잖아. 약간 도톰하면서. 네. 근데 그게 갑갑한 게 아니에요. 짱짱하면서. 네. 적절히 그 섬유가 좀 두터운도 좋은 걸 요즘 한국에 그 인쇼를 하시는 분들이 톡톡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이 짱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라인이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러니까 제가 외국에서 뭘 사면 한국에서 무조건 더 싸게 팔거든요. 그렇구나. 좋다. 외국에 사세요. 제가 한국에 사세요. 그래서 그 바버에 가서 퀼팅 자켓을 살까 말까 막 고민을. 바버가 저희가 가끔 바바라라고 읽는 그건가요? 바바라. 바버. 몰라요. 바바라라고 읽을 순 없는데. 발음 몰라요. 약간 영국에서 많이 입는 왁스 자켓 이런 거 많이 파는 그런 브랜드인데. 약간 그 고풍스러운 클래식한 거 파는데. 클래식이에요. 맞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패딩이죠, 사실. 네. 그걸 입어보고 이거 살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일단 그건 놓고 왔어요. 왜냐면 너무 부피가 크잖아요, 패딩은. 저희 그것도 다 살살살 했던 것 같아요. 살만 살. 그래서 그거 놓고 와서 그거는 이제 한국 집으로 배송을 시켜가지고. 대박. 그러니까 거기서 다 실물을 보고 한국 집으로 다 대박. 직구를 한다든지 배송을 시킨다든지. 갖고 다니기 힘드니까. 이번에 진짜 뭘 안 샀거든요, 많이. 왜냐면 일단 비행기만 6번을 타야 되고 3주 짐을 들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기념품 같은 것도 안 사게 됐는데 대신에 계속 거기서 한국 집으로 뭔가를 막 벌 쿠션 이런 거 저 얼마 전에 또 배송 다 시켰더니 벌 쿠션 너무 이쁘던데. 그죠? 근데 그 다음 주쯤에 이제 선생님이 안고 이제 녹음하실 수 있는데. 오예. 그거는 못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 벌 아주 무거운 그 냄비 받침 같은 냄비 거 받침 말도 못 안 되는 샀죠. 한 5kg 정도 돼 보이는 네네네네. 그거. 안타깝더라고. 벌 쿠션 같은 거 이제 다 영국에서 직구해놨더니 배송비 뭐 9만 원 결제하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결제했죠 뭐. 그러면 저기 세관은 세관이 이제 배송비 때문에 약간 애매해질 것 같은데 아직 연락은 없어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세금을 한 5만 원 낼 수 있다. 근데 들고 다니는 거를 생각하면 아니 그거는 못 들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걸 보니까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잘하셨다. 현명하시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아니 이거를 이렇게 퉁치다니 말이 안 돼요. 저는 하나 빼놨단 말이에요. 2화분이다 이거는. 아이고, 네, 뭐 다음에 그럼 또 있으면 뭐 하는데 왜 해요. 네, 해요. 상황을 보고. 아니 네. 왜냐면 우리 윤영기 이야기 기다리신 분들도 너무 많이 계세요. 윤영기는 여러분 존버는 승리합니다.
저희는 할 거예요. 저희는 만나서 이렇게 터는 거는 진짜 계속 저도 하고 싶기 때문에 할 얘기 그냥 저희 만나는 김에 녹음기 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랑이의 그 유럽 여행을 별로 파헤치지 못한 기분이에요. 아직. 아, 진짜요? 미슐랭 좀 얘기 들었죠. 일치퍼치 들었죠. 아직 네. 루지애나 미술관 얘기도 못 들었고요. 맞네요. 그리고 네. 뭐 글립토 테크니, 파리니, 네, 니스니. 네네. 그리고 저기 뭐 니스의 해변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랑의 시선으로 본 것도 못 들었다. 아, 왜 허벅지가 튼튼해져서 왔는지 뭐 이런 얘기도 못 하지.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화를 더 편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상황을 네. 보시도록 하시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인무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뿅뿅뿅뿅. 뿅뿅뿅. 안녕.